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첼리스트 지한이라고 나왔었는데 네. 그 친구는 되게 밝고 재밌는데 네. 독특해. 저는 무슨 이미지인데요? 저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저 사람 잘 보는데 계속 바뀌어요, 생각이. 저에 대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또 저렇게 바뀌니까. 와, 최종 보여주죠. 정리해주세요. 되게 개방적인 줄 알았어요. 너무 되게 의외다. 보수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취미는 뭐 책 읽는 거 말고 뭐 있으세요? 영화, 뮤지컬도 보신다 그랬는데 네. 저 사우나 너무 좋아하고요. 옷 되게 좋아해요. 옷 사는 거. 네, 여자들 근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저는 옷 고를 때 좀 특이한 옷을 좋아해서 옷 사는 게 취미까지는 아닌데 네. 예, 굳이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예,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뭐 뮤지컬 보고 뭐 옷을 삽니다. 여기까지는 매치가 되는데 네. 사우나,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신다니까. 따뜻한 물 들어가면요. 네. 또 복잡한 게 되게 정리가 오. 돼요. 그 물 안에서 되게 이렇게 물이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생각이 너무 많으시구나.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막 이러다가 저러다가 막 그런 때가 좀 많거든요. 변화무쌍하다가 감정에 예민하기도 하고 또 그런 나를 객관화하면서 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올가매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가면 정리가 좀 돼서 나와요.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반신욕이 몸에 좋아요. 완전 개운해져요. 예. 그럼 이제 그냥 대중 목욕탕을 가세요? 아니면 막 찜질방 막 어디 식혜 팔고 계란 팔고 이런 데 가세요? 대중 목욕탕에 찜질방이 딸려 있지만 그쵸? 찜질방은 안 가요. 아, 찜질방은 네. 또 따로 옷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거긴 네. 안 가고 저는 물을 좋아해서 사우나만 네, 하고 네, 오시는 네, 거네. 네. 예전에 그 제 방송 200회에 나왔던 국어 논술학원 강사편 네. 그분이 무용에 한때 심취했어요. 목욕탕 온탕에서 네. 춤사위 연습했대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우 예쁘다고 막 그랬대요. 그분이랑 이제 만나면 재밌겠다. 한 분은 춤추고 한 분은 이제 딱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있고. 네. 필라테스도 해요. 필라테스. 네. 더워서 근데 여름에 좀 쉬었어요. 오.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네. 밤에 맥주 드시면 안주는 안 드시나 봐. 날씬하신 거 보니까. 저 잘 먹어요. 그래요? 잘 먹는데 살이 안 찌셨어 근데? 근데 일할 때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속 버리지 않아요? 버렸겠죠? 음.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이제는 몸 좀 챙겨야겠지 하는 게 확실히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수학 강사 뭐 이런 네일 아트 하시는 분 미용실 원장님도 나왔었는데 전부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속이 안 좋더라고. 규칙적으로 먹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한 끼도 안 드시는 거예요. 점심 저녁 다? 점심에 약속이 있을 때는 네. 이제 같이 먹는데 제가 약간 귀찮아하는 게 음식 챙겨 먹는 거를 이렇게 제대로의 밥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정말 안 해요. 저를 위한 상차림을 별로 귀찮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거에 특별히 막 집착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 배가 좀 고프면 우유 하나 먹고 마는 스타일. 네. 근데 이제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같이 그렇죠. 먹게 되니까 네. 그런 때 이제 생명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생명의 끈은 놓을 수 없으니까 잡아야죠. 네, 약속이 없는 기간이 오래되면 아마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아 그럼 만약에 불랑이랑 어울리는 안주 뭐가 있을까요? 그냥 깡맥주만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저 잘 먹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 그때부터 먹어요. 일할 동안에는 저 되게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할 땐 일에 완전 몰입. 예, 이 일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몰입.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대강대강 걸치지 않고. 그래서 일할 때는 누가 뭐 이렇게 줘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배고픈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일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오늘 하루 그래 쉴 수 없었구나. 오늘 하루 잘 넘어갔네. 모두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에 대한 보상이죠. 아 오늘 하루도 정말 긴장됐어. 이제 풀어줘야지. 이러면서 맥주 한 잔이랑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가장 좋아하는 건 달걀 좋아해서 뭐 계란 후라이 막 밤에 해가지고 아몬드랑 이렇게 먹는 거 그러니까 맛있죠. 안 가려요. 예. 피자 치즈 딱 뿌려가지고 피자 치즈는 집에 없어요. 그래서 사놔야겠다. 케찹이랑 먹으면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가려요. 예. 주량이 그럼 어느 정도 되세요? 주량은 집에서 마시면 좀 빨리 취하잖아요. 네. 이상해. 집에서 네. 먹으면 금방 취해. 저도 왜 그런지 이상해. 모르겠는데 네. 애주가거든요. 네, 그래서 맥주 마시면 집에서는 한 2캔 정도 마시면 좀 이제 행복한 기분. 500짜리 2캔. 예. 그럼 이제 좀 취기가 좀 오죠.
그때부터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제 이러면서 기분이 되게 묘하게 재밌어요. 네. 저도 다이어트 하려고 맥주, 막걸리 좋아하는 거 다 끊었거든요. 네. 소주를 주로 먹는 편인데 요즘 네. 집에서 큰 잔에다가 얼음 넣고 네. 탄산수랑 소주랑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시원하고. 네. 하이볼 아시죠? 좋죠. 네, 맥주가 배부를 때. 소주는 아예 안 드시고. 어제 화요를 좀 타서 아, 많이 화요 먹었거든요. 괜찮죠. 네, 그 화요가 비싼 건데. 좋다고 해가지고. 오. 예. 근데 다음에는 25도로 사야겠더라고요. 어제 17도를 샀더니. 알겠습니다. 저희 형도 요즘은 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하는데 예전에 컴퓨터 학원 했었거든요. 한참 전에, 한 20년 전에. 원장들 모임이 있더라고 보니까. 요즘도 만나요. 아직까지도. 이진님도 뭐 영어 학원장이나 뭐 강사들 모임 같은 거 하는 거 있으세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되게 추구했던 모임의 성격이 되게 저는 인간관계가 되게 소수로 깊어요. 만남에 있어서도 1대1 대화를 깊게 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나가서 안녕 뭐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가방 어서 샀니? 이쁘네. 막 그걸 이러잖아. 못해요. 정말 이것도 좀 고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의미가 있냐 없냐로 굳이 안 따지는 게 맞고 만약에 그걸 유의미하게 본다면 인맥과 관련돼서 서로 이제 친목 도모잖아요. 그게 그렇죠. 정말 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까지 삶의 여유가 그닥 많지 않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구만. 낭비까지는 아닌데 제가 순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우선순위가. 워낙 하는 일이 밤에 하는 일이다 보니 어떤 이 업계에 있지 않은 분들을 만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또 업무가 끝나고 또 만나야 되면 저는 체력적으로 또 되게 힘들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모임을 되게 활성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친한 선배들은 좀 있어요. 선배님들은. 근데 그런 모임이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따로 없는 거고. 네. 왜냐면 수학학원 그 원장님은 따로 모임 가서 뭐 이렇게 뭐 토론도 하고 뭐 강의 방식도 뭐 서로 의견 조율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아직 안 나가시는 거고. 앞으로 해보려고 이제 인사도 드리고 관심도 갖고 했는데 되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업무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시공간적으로 이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좀 해보고 싶어요. 필라테스 말고 운동 같은 건 따로 안 하세요? 운동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람은 만나죠, 그래도. 동굴에서 사시는 분 같아. 학생들은 만나는 거 맞아요, 맨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듣는 얘기가 도대체 이렇게 재미없게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는 되게 뭐 화려하고 되게 재밌게 사시는 분 같은데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동굴에서 사는 분 같아, 혼자. 이제는 바꿔보고 싶은데 네. 근데 업무가 너무 밤에 있어가지고 맞아. 쉽진 않아요. 건대 입구에서 두발창조라는 미용실하는 동생이 있거든요. 장비라는 닉네임으로 나왔었는데 그 동생도 그러더라고. 집에 가면 12시니까 원장들 만날 시간도 없대. 그러니까 가끔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 정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친구도. 쉬는 날도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게 자꾸 책으로 승화가 된다니까요. 이게 자꾸 막 그러니까 어디 예를 들면 뭐 어디 연애를 한다 그러면 실전으로 배워야 되는데 책으로 배우는 식이네. 모든 걸. 정말 이게 공감대도 막 책에서 찾으려고 그쵸. 하고. 요즘 뭐 어디 뭐 속초에 청초스물에 물회가 맛있다더라 그러면 그거 이제 사진 보면서 책으로 배우는 거네.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비주얼 괜찮네. 요런 맛이겠구만 하면서 이제 책으로 배우는 거네. 근데 뭐든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요.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좁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 느꼈잖아요. 네. 나도 뭔가 변화해야 되고 나 외에 사회나 삶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고 싶고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4학년이니까. 네, 왜냐면 네. 저도 이제 4학년 말인데 5학년, 6학년 가신 형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딱 이래요, 요즘은. 제가 세례명이 레오잖아요. 네. 레오에 요새 뭐 맛있는 것도 없고 뭐 재밌는 것도 없다 그래. 다 해봤으니까. 그런 느낌이 우리도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근데 우리 이진님은 해본 게 없으니까 저는 너무 좋겠다. 백지네, 백지. 진짜 그 말 되게 많이 듣는 게 와. 제 주변 분들이 저보고 마인드가 너무 대학생이래요. 대학생이 할 것 같은 말들을 계속 하고 있대요. 사랑은 말이지 막 이러면서. 저도 지금 막 한 2시간 넘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래요? 왜냐면 막 우리 나이만 돼도 그러잖아. 야, 이제 술도 막 밤새서 못 먹겠다 이러고 이제 놀 거 다 놀아봤는데 그러는데 네. 우리 이진님은 이제
시작이잖아. 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와, 너무 부럽네요. 막 너무 재밌겠다. 막 설레요. 강남도 처음 온 거 아니야? 아니, 막 여기가 엘리베이터도 처음 타보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설마? 너무 재밌으시다. 네. 그리고 우리 이지프레임님이 너무 갑자기 녹음이 잡혀가지고 우리 청취자 질문이 예리한 게 많이 오거든요. 올릴 틈도 없었어. 네. 그래가지고 오늘 바로 오는 바람에 청취자 질문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공식 카페 녹음 예정 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열심히 회원으로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 카페가 있어요. 네. 네이버에 770명 넘어요. 근데 나만 써 글을. 나하고 안꽃님하고 다링님이나 타이푼 제너레이션님 뭐 이렇게 몇 명만 써요. 근데 청취자 질문은 많이 올라와. 아, 그래요? 굉장히 예리한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왜 글을 안 쓸까요, 사람들이? 근데 읽는 사람은 많아. 그러면 글을 쓸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던져주세요. 거기에 자유 게시판, 영화, 연극, 책, 여행, 별거 다 만들어 놨거든요. 유머 게시판까지.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던질까? 답변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 하세요? 네네. 제 거 구독 신청 꼭 해주세요. 꼭 할게요. 예, 구독 신청하고 아이디하고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올려주면 책 한 권씩 드린다고 올려놨거든요. 벌써 몇십 명 읽으셨더라고. 근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해. 나 책이 집에 막 쌓여 있다니까 막 나눠주고 싶어. 그거 말고도 지금 10권 또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인기 있으면 바로 연달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정모 때 나눠주려고. 매월 정모 하긴 하거든요. 네네네네. 아, 이게 지금 10월 달에 올라가니까 네. 문제네. 9월 15일 날 정모 오시는 분들은 이 방송 나갈 땐 지났겠죠. 책 2권씩 드립니다. 관악구에서 한다는 정보요? 네. 관악구 신림동 네. 춘영이라고 감성밥집 있거든요. 네, 며칠 전에 봤어요. 김남은. 김나무님 패친 네네. 그분이 이제 먼저 신청 오셔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제가 네. 왜냐면 매월 한 분씩 춘영에서 밥 네. 쏘거든요. 이벤트 하거든요. 한번 가실래요? 네. 그 춘영에서 또 협찬해 주셔가지고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근데 네. 위치가 강남이었으면 더 자주 갔을 텐데 위치가 강남? 조금 멀긴 해요. 근데 좋아요. 일단 맛있고 모임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9월달에 정모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꼭 모시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세상 구경도 하셔야죠. 아, 진짜. 감성밥집이 이런 데구나 하면서 신림동도 한번 가보고. 맞아, 진짜. 막 명동성당 가가지고 막, 우와, 막 이러면서. 엄청 바뀌었잖아요. 거기 지하 아케이드도 그러니까요. 리모델링 기가 막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그런 것 같아. 중국 바다를 처음 봐요. 막 이런 사람 만나는 것 같아, 기분이. 중국에는 그런 데잖아요. 하도 땅이 넓으니까 네. 바다를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충분히 근데 있을 것 진짜 같아. 저처럼 살면 네. 저쪽 어디 강북 쪽에 못 가본 동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죽는 거랑 똑같아.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많은 경험 해보시고. 그러면은 지금 11년 차 영어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직업병이나 직업 관련 버릇 같은 거 있으세요? 혼자 맨날 술을 마시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도 사람 만나거든요. 그러겠죠. 뭐 어디 뭐. 그러면 조금 많이 기분이 좋을 때는 네. 영어로 막 말을 한다고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막 말을 하고 싶은가 봐요. 술 마시고? 네네네. 와. 몇 명 가지 않아? 일어나서? 저를 그냥 무시하죠. 가지는 않고. 야, 쟤는 그냥 냅두고 어,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럴 거 아니야. 예, 냅두고 그냥 그러거나 자꾸 뭐 무슨 표현 보면 영어로는 어떻게 바꾸지? 뭐 이제 그런 거나. 예. 그런 것도 있겠다. 만약에 영어 자막 보면 막 엉터리로 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막 지적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적은 안 해요. 안 해요? 예, 지적은 안 하고 저는 오히려 저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죠. 나는 막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네. 와이프 볼 때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무슨 컴퓨터 관련된 거 나오면 야 저런 게 어딨냐 막 그러면은 막 화내요. 그냥 보라고 막 지적하지 말라고. 네. 근데 내 의사 친구는 병원 드라마 한창 유행했잖아요. 보면 네네네. 야 저런 게 어딨어 막 이러잖아.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적은 안 하시는 거네. 제 지적하기는 아직 근데 술 먹고 영어로 막 어떤 내용을 막 모든 일상 대화를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네. 외국인이랑 술자리 하면 재밌겠다. 근데 없죠. 제가 이제 아 그런 자리를 안 만드니까.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입시에 있으니까 음. 외국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뭐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네. 대학생이면 막 네이티브들이랑 이제 그런 모임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영어 회화 그럼요. 모임이라든지 또 한국의 이태원이나 홍대 가면 또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뭐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혀 분야가 또 다르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 하나 잘한다는 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편리해요. 편리. 그죠? 네, 편리. 뭐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네. 아니면 뭐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네,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길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외국인한테 뭐 이렇게 호의를 베풀거나 뭐 안내해줬던 경험 있어요? 아니요, 최근에는 외국인을 정말 못 봤어요. 집에서 나와요, 보통? 밟을 때? 나와서 학원 가요. 그래요? 네. 와, 나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꾸 물어봐, 자꾸. 어디 가면은. 가끔 지하철 타면 있어요. 외국 분들이. 그러면 이제 두세 명 자기 이제 네. 친구들끼리 막 여기서 여기로 갈까? 뭐 이제 이러고 있으면 근데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막 말해줄 수 있는데 아, 그럼 가서 영어로 그래. 혼자 얘기해. 그 물어볼 거 아니야. 딴 사람들, 저 여자 말짱해 보이는데 좀 이상하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예, 아직까지 막 쑥스러워가지고 약간 또 내성적이거든요. 예, 복합적인 성격이 그러네요. 있나 봐요. 완전히 네. 제가 사람을 잘 보거든요. 딱 네. 보면은, 네. 이분은 이렇게, 이런 분이겠구나 하는데, 네, 우리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 걸로. 이지님은 파악이 됐다 싶으면 좀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면이 있고, 네. 굉장히 변화무쌍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영어로 꿈도 꿔요? 막, 오늘 진짜 영어로 꿈꿨어요. 진짜로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아침에 딱 눈 뜨고 나서 네. 영어로 꿈꿨네. 지금 물어보시면 대답은 못 하겠어요. 무슨 꿈이요? 이러면 오. 제가 센텐스 기억은 못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영어로 꿈꿨어요. 어. 네, 막 그 안에서 제가 막 말하다가 이게 밖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잠꼬대 할 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영어로 한다 그러면 너무 네, 그래서 재밌겠다. 제가 깼어요. 오늘 아, 아침에. 진짜로? 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영어로 꿈을 꿨구나. 네, 제가 보통 우리 같은 오랜만에 악몽을 꿨네 막 이러는데 우리 이지님은 오랜만에 영어로 좀 꿈 한번 꿨네 이런 거네. 아니 정말. 본인 영어에 놀래가지고 깬 거야? 네, 제가 말하다가 깼어요. 오. 네. 근데 그거 보는 사람 재밌겠다. 가족들이. 네, 아무도 안 봐요. 영어로도 끄는구나. 네. 뭐 미드나 이런 거 그냥 자막 없이 보면 너무 좋겠다. 근데 또 다른 문제예요. 왜요? 저는 외국에서 막 오래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 영어랑 제가 이제 하는 영어랑은 완전 달라요. 텍스트북 잉글리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고 누가 이렇게 말하니 이제 뭐 이런 말도 많이 한다잖아요. 그리고 리스닝 같은 거 그렇지, 보면 그렇지. 뭐 정말 듣기 테스트를 위한 스크립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거기서 뭐 What are you doing? 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이제 표현이 있고 네, 우리는 그걸 뭔가 정형화된 방법으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고 알아는 듣되 그거는 정말 표준 영어 1대인 것 같고요. 오히려 미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표현들 진짜 살아있는 영어잖아요. 맞아. 그들이 쓰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 친구들끼리 쓰는 어떤 은어라든지 속어라든지 섞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대충 뜻은 알지만 제가 쓸 수는 없는.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네. 나같이 영어 그냥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미드로 공부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든 공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공부해서 뭐 했을 건지에 대한 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 그러겠다. 저도 이제 만약에 뭐 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미드를 만약에 듣고 이해를 하시는 거면 그 미드 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쓸 수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뭐 비즈니스 미팅에 쓸 언어를 미드를 통해서 배울 수 없잖아요. 맞아. 속으로만 한다면 네. 계약 깨질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를 왜 배우고 싶은지에 따라서 방법은 조금 차별화되면 효율성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진님이 네. 다른 영어 강사보다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뭐 성격은 굉장히 차별화가 되신 것 같은데 영어 강사로서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저를 만난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들한테 인생을 좀 전달해주고 싶어요. 제가 겪어왔던 길을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저도 질풍노도였고 생각으로 빠졌던 시기였거든요. 되게 막연하고 되게 반항적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도 몰랐고 아무튼 생각이 꼬리를 물었던 때에 이 친구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좀 같이 풀어주고 싶고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애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나 막 자극되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뭐
성실만 하면 너네들은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꼰대 소리 듣겠다. 진짜 그쵸. 근데 네.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랑 좀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된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이 되게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많이 봐요. 정말 제가 막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열정으로 막 너네 진짜 진심을 담아봐. 그럼 달라져부터 해서 그거가 막 먹힐 애들 있잖아요. 저랑 좀 관계가 형성된 친구들. 그럼 걔네들은 되게 막 초롱초롱해서 들어요. 진짜로. 그러면 작은 성취감이 그렇게 모여갖고 너네들이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꼰대를 위한 어떤 발언 뭐 이게 아니라 그걸 정말 목말라 하는 친구들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국가대표였어요. 근데 어깨 부상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할 수 없이 그만둬서 유망주인데 아깝네. 네, 알파벳만 안 채로 저희 학원에 온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저 처음 영어 공부해봐요. 고2 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만 믿고 따라오면 그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너 고3 때까지 선생님이 영어로 뭐가 안 되게끔은 안 해줄게. 너가 딴 것까진 내가 영어 선생이니까 그렇지. 고생을 못하는데 영어 때문에 고생은 안 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아직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수능 2000이라는 단어집을 볼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고2 때 와서 지금 고3이에요. 그 친구를 두고 제가 인간 승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저를 믿고 애플도 못 읽던 친구예요. 진짜로? APPLE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내지를 못하던 친구가 아주 쉬운 단어책부터 단어 스펠링만 외우길래 이걸 들어야 돼. 들어야 영어를 외우는 게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서 밤새도록 듣던 친구예요. 의지가 강한 애다. 네. 그런 애는 된다니까. 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기를 저한테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꼰대 같은 소린 거 저도 아는데요. 진짜 누군가한테 이 소리는 듣고 싶어 해요. 잔소리가 아닌 똑같은 소리라도 정말 다르게 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하면 또 잔소리일 수 그러니까. 있겠죠. 그 강점인데 네, 왜냐면 네, 난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네, 나는 진짜 조언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잔소리라 그러더라고. 나 그리고 너무 서운해. 듣기 싫을 거예요. 듣기 싫은데 그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친구가 되게 방황하고 있고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되게 막막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여요. 되게 눈에 힘이 없어요. 되게 영혼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저는 보이는데 내버려 두면 가르쳐 줘도 안 들어갈 뿐더러 먼저 이렇게 에너지를 살려줘야 돼요. 너가 왜 살아야 되고 보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다른 너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더 삐뚤어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안타까워서 걔를 막 이렇게 선생님 필요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수업이나 하세요. 막 이러면 어떡해. 근데 그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또 저의 몫인 것 같아요. 그냥 영혼 없이 이렇게 막 다 귀찮아 죽겠다고 맞아. 막 엄마가 보내니까 돈은 내놓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막 그런 친구한테 너 오는 있잖아. 애들 있잖아. 막 이런다고 먹히지 않아요. 정말. 근데 그런 애들조차 또 계속 옆에서 해주잖아요. 그럼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식 전달, 뭐 저를 통해 갖고 영어가 쉽게 뭐 이렇게 풀리기를 그는 영어 선생으로서 당연한 목표고 바람이겠지만 그 이전에 저는 그런 역할을 아직까지는 되게 하고 싶고 걔네들한테 성취감을 좀 주고 싶어요. 특히 되게 목말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가 되게 패배감에 젖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에서 아직까지 우리 입시 현실이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스팟라이트이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되어 있고 해서 어디는 성적 순으로 급식 준대잖아. 내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알아봐 주지는 않고 그거를 칭찬해 주지는 않고 뭔가 성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좌지우지되는 현실이다 보니 나는 해도 안 돼. 내지는 재미없어. 그러니까 막막하니까 자꾸 딴 길로 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잘하고 싶은데 성취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때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 길만 함께 해주면 옆에 지켜주면 저한테라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너 너무 잘했어.
진짜 너 천재인 것 같아. 제가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강의하다가 막 영혼 없이 왔는데 어느 중학교에 내노라 하는 짱이 왔어요. 공부랑은 좀 담싸네. 네, 되게 유명한 짱이 왔어요.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쟤 오면 좀 곤란하다. 우리의 예, 망친다. 예. 근데 그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해요. 근데 저한테는 선생으로서 기회는 다 공평하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아이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계속 무한. 너 머리 진짜 좋은 것 같아. 천재인데? 막 이제 이러면서 했더니 걔 지금 우리 학원에 에이스 반에 있어요. 와, 네, 진짜로. 정말로 어머님께서 놀라시는 거예요. 요즘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처음 본다고. 네. 또 한 어머님은 저는 어머님이 왜 등록 전에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단어도 잘 외우고 너무 수업 시간에 참여도도 높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했더니 저는 살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선생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랑 코드가 맞았거나 너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말에 으쌰으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느낀 건 모든 아이들은 인정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취감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알려주고 싶어요.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 다만 포기하지 않고 다만 약속만 지키면. 그게 강점이네. 예.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까지 전 정말 그걸 느끼면서 여기서 건드려 주는 아직까지도 거네.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들어요. 뭐 유교 지금 조선시대야? 저한테 막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하세요. 뭐 어디 서당인가? 네, 막 진짜 이러면서. 제 주변에서 저랑 친한 남자애는 선생님은 진짜 뭐 유교 사상에 쩔어요. 막. 예, 이렇게 보수적인 선생님은 처음 봤어요. 막 그런 말도 되게 많이 들어요. 막 가는 애 잡고 인사하고 가야지.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인데 지금 막.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아시안 게임 도마에서 금메달 놓쳤잖아요. 네네네네. 월등하게 1등 했는데 네. 끝나고 심판한테 인사해야 되나 봐요. 네. 0.3점 감점 받아가지고 네. 0.027점 차이로 홍콩애한테 뺏겼잖아. 울고불고 하더라고. 인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고 싶고, 근데 너무 많이 봐왔어요. 목말라 한다는 걸. 학원 강사분들도 많이 나왔는데 막 싸가지 없는 애들 있다며. 그런 애들은 못 봤어요? 솔직히 왜 중고등학생들이니까 네.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중2병이라 그러잖아. 세포 자체들이 되게 달라요. 정말 본인도 모르게 막 화가 난대요. 근데 제가 많이 겪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의 불손함 가끔은 있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나쁜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없었어요. 다행이다. 그죠? 운이 좋았나 막 진짜 봐요. 눈물이 쏙 날 정도로 내가 이거 뭐 하고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근데 있지만 가끔 네. 애들 말로 선생님 앞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뭐 하겠어요? 목숨 걸고 누가 하겠어요 막 이러나 보다.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웃고 막 이러는데 네. 애들 앞에서 좀 선생 카리스마가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우리 학원에 등록을 해서 나중에 친해져서 하는 말이 선생님 앞에서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못 배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애들이 별명 줬을 것 같아. 마녀. 보통 그러잖아. 그럴 수도 있고요. 남자로 치면 독사. 진짜 저한테 조금이라도 불손하거나 어. 뭔가 제가 원하는 어떤 그게 안 나오면 분위기 딱 봐서 제가 이제 조용히 그래요. 괜찮으니까 나가도 돼. 선생님은 너랑 그런 협상은 못해. 이러면 잘 다녀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은 다행히. 왜냐하면 진심이 느껴지는지 아무튼 막상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우리 이지님의 굉장한 강점인데 네.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나는 요거는 좀 단점인 것 같다 이런 거 저 없어요? 너무 안 재밌어요. 아. 저 농담을 잘 못해요. 노잼이네, 웃긴 노잼. 말 있잖아요. 정말 저가 고민을 오래 해도 안 풀리는 게 저 너무 진지해서요. 막 애들한테 심금을 울리고 막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있는데 재밌는 선생님이죠. 막 까르르르 막 웃게 해주시고 그 재미에 막 몰입하게 하시고 저 너무 배우고 싶은데 그거 없어요. 진지병 플러스 노잼병이네. 악조건은 다 갖췄네요. 정말로요. 와. 너무 미안해요. 진짜 애들한테. 근데 칭찬해 주는 거 빼놓고는 단점이네. 단점이에요. 뭐 저. 같은 말을 해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단점이네요. 그래서 미안해요. 진짜. 아니, 재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재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몇 명이에요 지금 수강생이? 혼자서 커버를 더 해도 되는 양이에요.
그래요? 한 2명? 아직 열 손가락 10명은 넘죠? 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궁금했던 거야. 뭐 네. 에이스 반도 있고 하다니까. 왜냐하면 레벨에 따라서 반이 나눠지더라고요. 맞아요. 레벨이 세분화되어 있고요. 네. 중등부도 한 4반 있고, 네 반? 고등부도 2반 있고. 네. 꽤 많네. 네. 시간 분배 잘 하셔야 되겠다. 완전.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은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식으로 잘 다독여서 하시는 거고, 네. 단점은 이제 진지병 플러스 노잼. 네, 이거 어떡하죠? 이거는 쉽게 해야죠. 못 고치죠. 타고나야지 뭐. 정말 배우고 이거 진짜. 저는 진짜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형이 예전에 컴퓨터 학원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도와줬어요, 강사로. 나 인기 많았어, 진짜로. 그러니까 인기 있게. 재밌게 해주니까 강사는 애들이. 재밌어야 되는데, 저 안 재밌어요. 주부반도 했었거든요. 막 선물도 막 받고 그랬어요. 그분들 뭐 하고 계실까? 이제 한 50, 60대 됐을 텐데. 주부님들. 화장 안 하고 오면 출석 부르면 못 알아봐. 누구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예요. 그러는데 다르더라. 완전히. 영어 강사로서 가장 큰 고충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지금까지의 형태, 나 혼자서 다 커버를 하고 운영까지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시스템화하고 싶어요. 맞아. 네, 네.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저희 학원이 그래도 이제 어머님들께서 괜찮다라는 소문을 내주시고 계신 건 제가 뭐 큰 학원도 아니고 번듯한 뭐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닌 채로 그냥 저의 티칭 스킬 플러스 프로그램 이거 2가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강의에서 빠져야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되고 시스템화 만드는 데 있어서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단히 뭐 잘났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육 서비스에서 티칭이라 하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네, 똑같은 정보를 전달할 때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몰입을 하게 만드는가가 보통 그 강사의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제가 이 학원에 있어 후배 선생님을 키우거나 아니면 시스템화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얼마만큼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성에 안 찰까봐 이진님이 교재하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근데 딱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 지금까지의 저를 봤을 때는 그래도 되게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본연의 일이기도 하고 저만의 학원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렵죠. 네, 이게 다른 어떤 제조업이면 어떤 그렇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매뉴얼대로만 하면 가동을 되는데. 하면 되는데 누가 와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야만 이제 사업화되는 시스템화되는 그런 거잖아요. 과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티칭이라는 거, 교육 서비스라는 걸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영역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매끄럽게 전달을 하는가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고충이네요. 네. 왜냐면 우리 형도 디자인해갖고 지금 돈 엄청 잘 벌거든요. 마찬가지 고민인 거야. 네. 내가 사람을 더 써라. 그럼 더 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못 믿는 거야. 자기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놔야 그러니까 그걸 놔야지 되는데 네. 못 놓더라고. 열정이 본인한테 되게 많은 분들일수록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형 같은 경우나 우리 이진님 같은 경우 본인이 만약에 뭐 몸이 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거나 본인이 안 하면 안 돌아가잖아. 그래서 고충인 거예요. 그게 고충이네. 아프면 그러니까. 안 돼요. 네. 시스템 제대로 만든 사람 하나 있잖아요. 우리 사장 형님. 아, 네. 본인은 헤드헌팅이 몰라 뭔지. 근데 120명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 헤드헌터가. 아, 진짜요? 본인은 맨날 저기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공하신 거죠, 시스템이. 그러네요. 그게 시스템인 거거든. 맞아요. 네. 내가 없이도 돌아가야 돼. 맞아요. 그날을 위하여. 나도 이게 내가 MC 안 하고 돌아갈 순 없잖아. 네. 저 뭐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하여튼 그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요. 아, 우리 이진님이랑 싱크율이 한 90% 되는 사람 생겼으면 좋겠다. 진짜로요. 그분도 이제 40 돼갖고 이제 세상을 배우는 거야, 이제. 아니요, 세상은 다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우리 이진님한테 배워서 성적이 많이 올랐거나 이런 분 중에서 저 선생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럼 괜찮겠다. 네,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고민 중에 있어요. 그죠? 네. 왜냐면 학원 강사들 보니까 본인이 배우던 학원에서 일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학원 강사는 진짜 뜻이 어떤 분야보다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애들 가르치는 것도 좀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고 네. 하는 거지 뭐 월급 때문에 한다 그러면 못하지 힘들어서. 모든 것이 돈 때문에 한다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꼭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여러 가지 힘든 점 때문에 다른 일 고려해 본 적 없어요? 아니면 있다 그러면 뭐 하고 싶으세요? 영어 학원 말고. 저는 이것도 막연한 꿈인데 대학생들한테 연애학 개론? 걔도 책으로 배운 거 가르쳐 주려고? 아니요, 저 실전은 약할 수 있으나 네. 되게 잘 코칭해 준대요. 그러면 연애학 강연 하실 정도면 그래도 뭐 연애 노하우를 많이 안다든지 경험이 네. 풍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런 거야 이제 최초로 책으로 배운 연애학 강의 어때요? 괜찮다. 백종원급인데 요리를 안 해봤어. 책으로만 배운 거야.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연애를 해봤는데 네. 남자친구를 사귀어봤는데 그때 사람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짧게 지나간 인연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성찰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네. 네. 저는 첫사랑이랑 결혼했거든요. 우와, 진짜요? 진짜. 나도 연애학 강의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 왜. 말 안 하고 화났을 때 네. 미안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안다 그러면 알면서 그래 그러잖아. 왜 그런 건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이러잖아요. 그거는 풀리지 않는 숙제잖아. 연애학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 나온다 그러면 어떤 해법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예, 어떤 그러니까 질문? 여자가 화난 건 맞는데 네. 내가 안다 그래도 뭐라 그러고 네. 모른다 그래도 뭐라 그러면 네. 이럴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요 뭐 그걸? 때문에 화나는지 알긴 알아? 여자가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안다 그러면 알면서 그래 그러잖아. 아니 저는 그럼 남성분들한테 네. 만약에 뭐 여자친구가 뭐 때문에 하는지 알긴 알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네.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있잖아 너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나한테 차근차근 말을 해줄 수는 없어? 어차피 너가 화가 난 건 나한테 뭔가가 서운하다는 건데 그걸 스무고개 하듯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안 그럴 수 있게끔 우리 대화로 좀 풀어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을 먼저 하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뭐 여자가 몇 년 사귀면서 그것도 몰라 그러면 어떡해? 무한루프 도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야죠. 대화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근데 많은 네. 남녀분들이 방법이 요만큼만 달라지면 너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스무고개 하듯이 아니면 상대방을 테스트하듯이 접근을 하니까 피곤하게 하잖아. 네, 서로 마음은 사랑해요. 근데 대화로 다 망치는 거예요. 대화 법으로 대화가 맞아. 아니라. 막 싸울 때 막 상처 주는 말 골라서 하고. 네, 근데 그러면 본질을 다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본질은 되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에 관계 안에 있음은 상대에 대한 기대와 상대에 대한 어떤 바램이 어긋남에 있어서 서운함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건 정말 마음을 연 대화밖에 없어요. 상대를 시험하거나 그래 저래 뭐 이렇게 못된 말 주고받거나 막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갖고 막 이럴 게 아니라 나도 고통스럽지 않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내가 요즘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어. 내가 이 상태가 더 진행이 되면 정말 오해를 할 것 같은데 날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결론은 네.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좀 변하는 게 좋겠네요. 같이 변해야죠. 그러니까 서로 들으려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정말 그래서 인연이 또 나오는데 진짜 어느 사람이 아무리 진지하게 나 이래서 힘들고 이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상대가 내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피곤하게 짜증나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차단각이죠. 예. 헤어지는 걸로. 왜냐하면 누구든 상대가 소중하면 들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본의 아니게 아프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가 풀리는 게 서로를 위한 행복이잖아요. 왜 만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행복을 위해 만나는 거지 싸우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열쇠들은 당사자들이 갖고 있고 그걸 푸는 건 수학 문제보다 전 쉬운 것 같아요. 대화하는 게 뭐가 어렵죠? 강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묘한 집중이 되네요. 또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밝히면 또 나중에 네. 강연에 지장이 있으니까 대학생들 대상으로 뭐 연애학 강의나 뭐 이런 강연 같은 걸 해보고 싶으신 건데 11년 동안 영어 강사 하시면서 운동하다가 ABC만 익히고 온 친구도 있었고 뭐 일진이었던 친구도 이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준 그런 좋은 케이스도 있었는데 다행히 진상은 없으셨었나 봐요. 내가 막 내일이라도 당장 연애학 강연이나 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막 괴롭혔던 분.
있었다 해도 저 되게 잘 잊어버려가지고요. 아, 저 바로 안 쿨하네. 좋은 기억은 바로 삭제. 그건 좋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을 바로 삭제하는 좋은 기능이 뇌 안에 있어요. 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진상은 없었던 건데, 그럼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상대적이긴 한데 네.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요. 부럽습니다. 그냥 아름답기만 한 거 아니야? 아침에 뜨는 태양도 아름답고, 막 밤에 별도 아름답고, 막 아니요, 합리적인 선 안에서 아름다워요. 네. 버실 만큼 버는 걸로. 네. 수입 중에서 가장 큰 지출은 뭐예요? 근데 고정 비용이라고 하면은 음. 그것도 지출이죠. 그렇죠. 네, 그냥 학원에 쓰이는 게 가장 많고요. 아, 뭐 운영에 임대료, 관련한, 뭐 비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입 비용. 운영과 관련된 거를 제외하고는 네. 소비를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책 사고 옷 사는 거? 책 사고 옷 사고. 네. 집에 갔더니 막 방에 꽉 차 있는 거 아니야? 안 입는 옷 막 사기만 하고? 아니요, 사면 또 버려요. 버린다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줘요. 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쟤 이제 버릴 때 됐다. 막 이러면서 뭐 옷 사라고 부추기는 거 아니야? 아니요, 특이한 옷이 많아서 거부한 애들도 많고. 전에 그 실비아님이라고 스페인어 강사분, 그분은 블랙만 입어. 아, 올 블랙. 진짜요? 그런 성향은 아니시죠? 아니요, 저는 여러 종류의 옷이 있어요. 여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옷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막 파격적인 옷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되게 세련된. 세련돼. 네. 오늘도 되게 세련되게 입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막 무늬가 막 앙드레기 무늬 같아요. 너무 여성 이런 옷을 잘 소화를 제가 못해요. 어. 그래서 뭐 리본 있고 뭐 이렇게 꽃무늬 있고 음. 막 레이스 있고 이런 옷을 잘 못 입어요. 아. 예, 그러니까 좀 직선 그다음에 딱 떨어짐 막 이런 옷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요 브랜드만 입는다 이런 건 없으시고 없어요. 다양하게 저 비싼 옷 안 사요. 그래서 브랜드 아니고 그냥 주로 어디서 사세요? 인터넷? 아 인터넷. 근데 인터넷으로 하면 입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서 좀 불안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가 몇 개 있고요. 아, 대충 사이즈를 아니까. 네. 그러시구나. 일단은 옷이랑 책을 사는데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거고. 네. 혹시 그럼 재테크 하는 거 있으세요? 요즘 재테크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워낙에 제가 큰 돈을 좀 잘못 투자했었던 적도 있고 해서 네, 좀 모험을 하는 쪽은 제가 좀 피하게 됐고요. 안정적인 게 좋죠. 그래서 목돈이 있으면 그냥 어디 뭐 부동산 쪽으로 아예 부동산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땅이 좋은 것 같아. 거기까지 제가 막 판별할 만한 지식은 아직 없어서 네. 재테크 수단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수적인 말인데 필요한 데만 쓰는 거? 그러니까 수입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이번 달에 어떤 부수적인 수입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내가 이번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써야지 이런 마인드는 없어요. 아, 너무 좋다. 옛날부터 항상 수입의 80%는 저축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벌 때랑 500만 원 벌 때랑 저한테는 지출의 범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제일 좋다. 헤드헌터는 이제 약간 들쭉날쭉 하잖아요. 네. 다 없어져. 가족분들 그러니까요. 케어하셔야 되니까. 수입이 늘어도 지출은 고정적이니까 돈이 쌓일 수밖에 없네. 네, 그리고 뭐 연금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저축하고 해서 고정적으로 저축을 하는 비용 빼놓고 수입의 이제 여하에 따라서 막 지출이 느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런 거는 다시 이제 목돈으로 쌓이겠죠.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럼 그러다가 만약에 수입이 확 줄어도 기존에 뭐 해놨던 걸로 이제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수입에 대한 관리를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너무 막 간당간당하게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간당간당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 알겠습니다. 그게 재테크네요. 많이 벌어도 벌었다고 막 펑펑 쓰는 거 아니니까 참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 뭐 3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막 결혼도 안 하고 뭐 애도 안 낳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연애도 안 하고 그냥 쓰자 막 이런 분도 사실 있거든. 지하 원룸 살면서 외제차 타는 사람 많대잖아요. 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어서. 근데 제가 갈수록 변해가는 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되게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이도 그래요? 없지만 진짜 옛날보다 여자니까 옷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막 화장품도 막 이것저것 다 써보고 싶고 백도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막 그랬는데 아직 뭐 그런 마음이 당연히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옛날처럼 막 브랜드를 따지거나 막 이런 게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철이 근데 드셨네.
늦게나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나를 행복해주는 그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이랑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게 나 스스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야 외적인 것에 있어서의 좌지우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가지고 싶은 게 옛날만큼 많이 없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하고요. 진짜 옛날에는 막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쇼핑을 안 하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그게 이제 재테크 팁이네요. 배우겠습니다, 저도. 아니요. 왜냐면 사람들 심리가 저번보다 좀 더 들어왔는데 뭐하지 막 쓸꿍니만 하거든. 보통 사람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지님이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세상을 알아가는 거 말고. 세상 탐구. 그거 말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도시화 프로그램을요, 아까 말씀하신 뭐 유튜브라든지 좀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굳이 적극적으로 모집이나 홍보나 광고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이겠다가 아니라 조금 인연을 넓힐 수 있는 방법, 학원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광고를 하겠다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걸 좀 더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나하고 인연이 됐네, 그냥 이거 배워서 가, 이게 아니라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제 바운더리를 넓히면 제가 만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알고 싶고요. 또 이 분야에 있는 다른 많은 원장님들이나 또 전문가 분들 인연이 되면 더 배우고 싶고, 저도 제가 돌아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하고 계신 수업을 활성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홈페이지 있으세요? 아니면 SNS나 주소?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네. 모두라는 네이버에서 있죠. 네, 예. 거기에 이지프레임 치시면 한글로? 네, 한글로 네, 이지프레임. 네네네 치면 바로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고. 네. 저도 모두 있거든요. 그럼 네.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위에 상단에 띄워주거든. 맞아요. 네. 윤지용 치면 나옵니다. 헤더헌터 윤지용이랑 이지프레임. 네. 네, 알겠습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공식 질문 이지프레임님에게 뭐뭐란이거든요. 이제 이게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쭉 녹음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하나를 캐치하는 건데 오늘 감이 안 오네. 뭘로 할까?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이지프레임님에게 세상이란? 저에게 세상이란 죽는 그 순간까지 궁금한 것이죠. 너무 좋겠다. 죽는 눈 감는 그날까지 궁금한 거 아니야? 네. 와.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설렐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예요. 네. 빨리빨리 배우고 싶지 않아요, 막? 경험해보고 지금도 막. 너무 궁금해요. 그래요? 네. 부모님이 그러겠다. 저 물에 내놓은 아이 같다고 느끼시겠다. 아니요, 되게 엄마 아빠 이런 거 잘 모르세요. 말 잘 듣고 되게 내내하고 착하고 막 자기 할 일 알아서 그냥 해온 줄만 알고 계세요. 네. 그렇구나. 우리 이지프레임님에게 세상은 죽는 날까지 궁금한 것. 인생 자체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지프레임님이 좀 평상시에 궁금한 직업 있으세요? 여기 모셔놓고 좀 듣고 싶은 직업. 나 요런 직업이 좀 궁금하더라 한 거. 세상을 더 배우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강연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패친 분 중에 최준영 작가님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다독가시거든요. 책을 정말 많이 아. 읽으셔서 내공이 정말 깊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분이 되려면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다. 네, 한번 네, 모셔볼게요, 한번. 네, 세바시 보면은 네. 강연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누구에게든 자기 스토리가 있다고 믿거든요. 제가 내 얘기를 풀어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듯이 제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든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풀어내면 다 자기 이야기인데 책을 읽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다른 잡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정말 다독가시고 진짜 영어 선생님이신데도 벌써 이번 해에만 73권 읽으신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도 있으시고 해서 근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다 강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꼭 모셔볼게요. 네네네. 강연을 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네. 나도 말빨로는 안 밀리는데 네.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지식이 한정돼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분이 다독가예요? 매우 모셔놓고 들어보면 재밌겠다, 그죠? 정말로요. 네. 근데 어떻게- 다독관 정말 많거든요. 진짜. 그렇지, 책 많이 읽는다고 다 강연할 수 있는 건 네, 아니거든. 제 주변에도 정말 하루에 막 한 권은 그냥 읽으시는 분들도 많고 벌써 이번 연도에 70권 이상 읽으신 분도 많고 주변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러운 거죠. 근데 그 부러움을 넘어서서 나중에 영어 강의가 아니면 진짜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막연하게 꾸는 꿈에서 진짜 앞에서 누군가를 두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분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 그렇다면 책을 읽는다고 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떠한 자세나 태도나 자질이 있어야만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예, 한번 모시고 네.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에는 조선 왕가 한옥 호텔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모시고 녹음을 합니다. 출연자분께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 윤지홍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에 가입하시고 녹음 예정 글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바로 열심 회원으로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님 가입하면 바로 VIP. 바로 가입하겠습니다. 네, 해주셔야 돼요. 그럼 네. 약속. 오늘 사진도 올릴 거니까. 방송을 듣고 나도 이지프레임님처럼 방송에 출연이나 방청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카카오톡 난잡스토리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실명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쉬는 날 시간 내서 세상 구경 나와주신 오늘의 주인공 이지프레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이야기 할 수 있게 좋은 기회였어요. 오늘 녹음 후기 및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구 들 때 뵙게 됐어요. 타이밍이 좋았죠. 정말로요? 예,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말이 많은 편인데 네. 굉장히 많이 들어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어서. 진짜 감사하고요. 자꾸 인생 2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점이거든요. 진짜 가치관의 변화도 많이 있고 진짜로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저 자신의 살아왔던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걸 누군가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던 점에서 굉장히 의미 깊고요. 앞으로 멋진 삶을 사는 오늘이 또 원동력이 돼서 새로운 기분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직업 하게 되면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대학 진학 코칭 편으로 나왔던 효진 씨가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돼서 다시 나왔었거든요. 진짜요? 2개의 직업으로 나왔었어요. 네. 또 나오세요. 대학 그럴게요. 책으로 배운 연애 강사편. 어때요? 혼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지프레임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학원이나 네. 뭐든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